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희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희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민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물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해양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해경, 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 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 기업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 조선, 금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 항로를 개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 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 해운기업의 선박 보유량은 47만 TEU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 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 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 운영 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 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 자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 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 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세제 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 관광, 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 소득을 정대시키고 여성 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 산업의 첨단화,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 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부속 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 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박의 현대화,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 주권과 해양 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 북극과 대양 연구 확대, 해양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 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다양성 보존, 갯벌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항 등의 항만 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 평형수 시장, 친환경 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 바이오, 해양 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확보하고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희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드림. 네, 김영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상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인데 이건 또 정유라가 한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등 국민 도저히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은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를 결정해서 정책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함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러시죠. 이완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요청 안에 주요 경력에 민간 기업 근무에 대해서 전체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데요. 2008년 DSN 그로컬 취업하셔가지고 2년여 근무하셨고 2008년 또 더 브릿지 에이전시 이 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또 2년여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경위 공채를 하셨는지 지인 추천을 하셨는지 또 직급과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직장 취업이 동시에 두 회사가 근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건지 또 재직 증명서 회사 발급 있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에서 16년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또 주식회사 드림 리퍼블릭하고 E&E 트레이닝도 또 취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임교수하고 동시에 돼 있었는데 부경대의 그 급여증명서 좀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희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 해수부가 국정기획 자문회의에 보고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은 중간에 그 해수부 관계자가 오셔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냥 2장짜리 정도로 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뭐 흠집내기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늦었지만은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우리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앞으로의 우리 해운산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 또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수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본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는 바니까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도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그 자료와 관련한 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뜻하지 않는 그런 파장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언급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하여금 국정기획위원회 뜻대로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황교안 의원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만희 의원님께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제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정자문위원회와 해수부와 지금 아직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충분히 오후 협의를 2시 했겠지만 회의에 오후 2시 회의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제출하겠다. 그대로가 안 된다면 뭐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뭐 구상이라든가 계획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정말 전달하셔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아니면 구두로 지금 전달했는데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해서 6시 뭐 하여튼 이제 끝날 텐데 언제 자료가 와야 그걸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묻고 검증하고 질의할 거 아니에요? 해수부의 관계관이 이거 지금 누구신가요? 해수부에서는 누가 지금 총괄 취합을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이시겠죠? 지금 좀 뭐 이거 어떤 서둘러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그러면 좀 실장 말씀과 우리 위원장 말씀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국정자문 뭐 기획위원회는 이제 그건 우리 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은 이제 우리 해수부 일인데 해수부에다가 위임해 놓고서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저속히 언론 협의를 해서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회의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게 국정자문이라는 게 다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거나 전직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에게는 갈 수 있는 자료가 야당이라는 이유로 못 온다면 뭐 애국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을 지금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그게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한다면 여기 국회에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 2시 반이 좀 넘었는데 4시까지는 전 제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협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른 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 4시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출신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완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후보자로 자리 옮기셨는데 소감 한마디 얘기하시죠. 익숙한 자리이면서도 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기분으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니까 정말 의욕이 넘치시는데 정말 앞으로 뭐 취임하시면은 기대는 하겠습니다. 예. 민간 취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요 경력 사항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직 사항만 넣고 민간 경력을 아예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야인 생활 속에서 민간 기업의 고문으로서 한 8년을 여기저기서 이제 했는데 뭐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빠진 사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왜 경력으로 주요 경력에 내세울 만한 그런 직책이나 역할은 아니었다. 그렇지가 않죠. 그런 우리가 생각에서 모든 경력이 우리 공직자라도 예. 민간 기업 근무는 주요 이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 예. 드림 리퍼블릭하고 E&E 트레이딩요. 이제 2012년부터 근무하신답니다. 그죠? 예. 이때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업무 하셨나요? 두 회사에? 다 고문 역할이었습니다. 고문 역할이었었고, 뭐 고문이면 주로 상시 출근은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 2011년도까지는 상시 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는 출근을 해서 예. 회사 일도 보고 자문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출근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서울에 올 때마다 가서 역할을 하거나 뭐 전화나 유선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후보자는 11년 6월 달에 부산으로 예, 옮겨요,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예. 근데 이 두 회사는 어디에 있죠? 다 서울에 있습니다.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죠? 11년도 옮기는데 12년부터 두 회사를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회사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지리적 위치로 제대로 일을 못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멀리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그 임원진과 가까운 사이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관계라서 뭐 유선으로나 또 제가 또 서울에 올라올 기회에 또 아니면 임원들이 부산에 올 기회에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선거운동 저희도 해봤지만 이 취업활동 기간하고 후보자가 부산시장하고 우리 20대 출마하고 선거 기간이 상당히 중복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더 회사에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본의원이 들지가 않아요. 뭐 그런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회사로부터 총액 받은 수령액이 얼마시죠? 기억이. 총액으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한 회사의 고문료를 한 달에 예.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을 받았으니까 8년간을 합치면 뭐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이 채 안 회사마다 됩니다. 평균으로 200이 채 안 어려운 됩니다. 직장은 예, 많이 적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고문이란 이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00이 훨씬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업종도 특히 또 후보님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뭐 모바일 게임 회사하고 가전 제품이기 때문에 자 이걸 제가 보면서 또 한편 의구심이 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요, 이 위장 취업으로 해가 건보료를 직장으로 가입해서 낸 위장 취업자가
최근 5년간 약 8,700건.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가입자 하면 건보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하는 탈법, 편법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후보자도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위장 가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서 일했던 회사들의 적절한 보수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 자책해서 고문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앞서 2008년도에 그 DNSN 그로카라고 더브리지 에이전시로 2년 정도가 중복이 돼요. 예, 예. 어떻게 두 회사를 동시에 이렇게 취업을 경영 하게. 고문이라는 게 고문이라서 예, 매일 뭐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까지 근무하고 이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회사도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역시 여기에 그 부경대 겸임 교수도 하면서 또 급여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부경대 김영 교수는 제가 한 5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네. 강의를 했던 학기만 보수를 받았습니다. 강의한 것만 이제 급여 수령이 예, 됐다. 예. 강의를 안 했던 학기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 후원금이 발생했던 일은 그 법안 발의로부터 몇 년 시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 낸 분들하고는 저는 이름 정도만 아는 뿐이지 별로 이렇게 친분이 있던 분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예고가 있어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신 거구나. 또 제가 그 전에 독립운동 예우법뿐만 아니라 국회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존숭하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후원금을 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여간 이 문제를 꼭 저는 뭐 깊게 짚고 넘어갈 생각은 없지만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19대 때 이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 제가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건축사법 개정을 했는데 법 개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건축사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금을 내겠다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거절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런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독립유공단체에서 이런 후원금을 받은 이런 부분들은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전혀 연관성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이 후원금을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4년도에도 이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당시에 그 세간에서 크게 뭔가 뉴스거리가 됐던 이 정치권 금품 로비에서 또 처벌도 받고 했던 신상길 씨로부터도 500만 원 후원금 이렇게 수령을 했거든요. 이것도 예. 무슨 청탁 대가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예.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총선 시점인데 2004년 총선 무렵에 제가 서울 광진구가 지역구였는데 중앙당 총선 상황실장 역할을 하느라고 30분 거리의 지역구에 선거기간 내내 한 2시간씩 2번밖에 다녀오지를 못하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누가 넣었는지 그걸 체크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겨를도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후원금이 들어와 있길래 잘 모르는 분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제가 가깝게 알고 지내던 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넣었다. 그렇게 사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그 신노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시점과 또 몇 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 나중 2007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2004년에 제가 후원금 받은 이후로도 그 이후에 그분을 뭐 만나거나 무슨 청탁을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김영춘 후보자님의 지금 말씀 또 진정성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안이 있었으면은 과거에 야당 시절에 여당 어땠을까요? 그 청탁의 대가다라는 인과관계를 좀 어느 정도라도 추측하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김영춘 후보자님 말씀을 지금 이 해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저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일 때,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정책 질의는 일단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태우 의원님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천안시을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우리 먼저 김영춘 장관 후보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장이셨다가 이제 여당이 되고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이제 만약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 해수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우리 공직자가 다 잘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부활 이후에 해수부가 열심히 한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전해운 파산이라든지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 그리고 또 수산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없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일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해양수산업계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자. 바다는 우리가 책임지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리고 또 긴장도 조성을 하고 조직도 혁신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매적을 막았던 이순신 장군이 장졸이나 권율 장군 휘하였던 장졸들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장수로 오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김영춘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으로 17개 상임위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던 그런 물론 이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룬 성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저는 확실히 다른 부서보다 확실히 더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과감한 혁신도 장관 내정이 되시면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관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써주신 거를 첨삭을 하셨나요? 예, 실무자들이 초안을 잡고 제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번 장관님 업무보고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듯한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대 과제 중점 추진이라고 해서 5가지 꼽은 중에
해운산업 재건, 글로벌 물류강국 이런 모토로 해주셨는데 그 목표를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해운산업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도에 39조에 달했던 매출이 16년도에 28조로 예. 떨어졌고 약 10조 원 정도가 감소된 지표인데 예. 오늘 포부를 보여주신 거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28조로 50조까지 그러면 연 평균 4.4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게 잡는 건 좋고 실현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여 장밋빛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구체성을 조금 더 김영춘 스타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예. 왜냐하면 목표는 좋지만 실현 가능하게 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47만 TU를 100만 TU로 어쨌든 5년 안에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15년 대비 16년은 무려 46.8% 컨테이너 선봉량이 떨어지고 있고 50% 가까이. 그러니까 좋은 징조는 없는데 뭐 한 방에 있는 겁니까? 크게 보면 세계적 해운 경기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일 겁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그런 동향의 기미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은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선봉량도 줄고 물동량도 줄었는데 빠른 속도로 우리 국적 해운 선사들의 선봉량과 또 이 물동량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복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박금융해양공사 이게 어떤 형식으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그런 해운 복구책들을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그게 해운과 항만, 조선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적인 상생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예.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예. 역시 총체적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수산업 일반 해연업도 43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예. 이런 지표라든지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15년 대비 16년은 약 21% 감소하는 수치상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해수부 장관 수장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저 장밋빛으로만 비전을 보여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좀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추가로 이제 질의를 예. 스텔라 데이지오 관련돼서 우리 후보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4월 18일 날 실종자 가족 예, 가족 면담한 적이 면담했는데 진짜 뭐가 문제인지와 해수부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조치에 대해서 선사가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끌어버려서 그야말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사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선사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해운 선사가 제대로 안전 조치를 이행을 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감사를 하거나 감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다 됐기 네.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을 최근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수색을 집중수색으로 전환을 지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선박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수색을 위한 선박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활한 수색과 조기 수색을 마치려면 한 3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척 정도가. 예. 그래서 2척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확실한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의 그 절실한 심정을 고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제 ABB를 투입해서 선박을 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조기 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척 정도 추가 투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취임하게 되면 뭐 해수부 예산이 될지 아니면 다른 예. 안전 예산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처 협조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라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 보성, 장, 강진구 출신 존경하는 황종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우리 박완주 의원님 그 질의 연속해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제1호 민원이 이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모가 즉각적 수색 재개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1호 민원인 만큼 즉각적인 수사 재개 그리고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이 한국 선급이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들의 직무 불철저에서 야기된 측면이 농후하다는 것이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차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9개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9달마다 9개월마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뀐다. 예. 그 우리나라 문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해수부 장관이 지금까지 19분인가 지금 아마 20번째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해수부 장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9개월입니다. 잦은 장관의 교체와 해수부의 상대적인 저조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든가 기강도 지금 그렇게 뭐 상당히 처져 있고 또 세월호 그 사건 때는 사태 때는 그걸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진 해운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해운 산업 구조 조정에서도 아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그 노력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임기와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부산시장으로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좀 해라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일까?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일을 자, 예. 우선 유기준 전 장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으로서 해수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랬었죠. 대통령 자신이 박 대통령이 정치 꿈 있는 출마에 꿈 있는 사람들은 장관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 총선 앞두고 2015년 11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을 재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내년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한 5개월밖에 재임을 못하는 해수부 장관 5개월 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출마하라. 대통령께서 출마해다오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계 전체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해양수산 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 위에 다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또 제안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제안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경우에 총리가 책임 총리이고 또 그 총리가 장관들도 책임 장관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ay no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수부를 살려내는데 하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다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장관 겸직, 국무위원 겸직 실제 대통령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청문회 전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갖다 놓으면은 대개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2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25명 전원이 다 낙마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저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각에 대한 부처에 대한 부서에 대한 장악도 좀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단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그 견제력은 특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 점을 생각합니다. 이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일은 하시지 않고 해수부의 재건에 집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거 있을 경우에 장관 재직 기간 동안에는 그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을 냈습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강화된 입법권 전체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회 장관에 진출해야 될 때는 국회의원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여건상 그게 어렵다면 장관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또 적절한 입법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는 뭐 의원으로서 역할을 조금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구의 장관으로서 지역구의 활동을 하는 것은 양해가 해달. 저는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꼭 지역구 활동이 아니라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꼭 해야 일 있을 때는 부분적인 뭐 역할은 더 좋은 줄 수 없이 법안을 하겠다. 제출한다든가 이건 뭐 그렇습니다. 예. 양해될 수 있지만은 그 지역구 챙기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건 하지 말았어야 할. 예, 지금은 뭐 속기로서 삭제할 그런 발언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뭐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만 1분만 더 주시고요. 시간을.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네. 지금 수산직불제가 어느 규모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직불제에 비해서 수산직불제 그렇지, 규모가 예. 규모상 뭐 얼마나 된지 몇 분의 1이나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비교 자체가 이제 어려울 정도. 농업 분야 직불제는 한 지금 2조 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산 분야 직불제는 얼마라는 거 제가 지금 총액은 잘 모르고 139억.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산 어민들, 이 수산을 종사하는 그 우리 이 주민들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작년 통계로. 대략. 어가 인구가 대략 한 10만 정도, 그렇습니다. 12만 정도 12만, 13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220. 농민 한 300만, 400만 하죠. 작년 통계로 249만, 25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은 농업 인구의 한 20분의 1 정도가 수산 인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는 150분의 1인 거예요. 예. 그만큼이나 이
예. 어가 인구는 조금 12만이지만 수산 인구로 치면 한 10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배를 타는 선원들, 어선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산 분야의 직불금이나 보조금이 너무 턱없이 적은 것도 분명합니다. 예. 네.